자, 화수고 4강의 1번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필기가 다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교재 내지는 이제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 보시고서 이제 한번 가볍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차피 수업을 한번 했던 거여서 복습용으로 하는 거라 이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후변화에 대해 우리가 공유하는 것 자체가 지속 가능한 삶이라는 것을 장려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주제거든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쨌든 간 경향성에 대해서 오버컴,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경향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경향성을 극복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기후변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말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두려움 때문인 거예요.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이었냐면 걔네들 같은 경우 이게 동격의 대절이거든요. 두려움에 대한 설명. 다른 사람들이 아마도 똑같은 방법이라고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똑같은 마음을 갖지 않고 있었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는 경향성, 얘가 어법이라는 거에 좀 어긋나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 투부정사에 대한 부정문, 사실 투부정사 앞에 낫을 쓰긴 하지만 얘는 뭐 이렇게 규칙이라는 게 이렇게 막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현대의 어법은. 그래서 이건 좀 어긋나 쓰여져 있죠. 어쨌든 그거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당연한 것이 어쨌든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에 대한 설명을 이제 예를 들어 주게 되는데 만약에 당신이 기후변화라는 거 여기서 말하는 변화가 기후변화잖아요. 그 변화라는 것이 다루어질 이 우연히 발생될 필요가 있다면 happen이란 친구 뒤에 투부정사를 쓰게 되면 happen 뒤에 투부정사를 쓰게 되면 우연히 무엇하다 이런 뜻이 되죠.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연히 다룰 필요가 있다. 변화라는 것이 필요한데 우연히 기후변화에 대해서 다룰 필요가 있다라는 거에 동의를 한다면 당신은요 어때? 사회의 주변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너가 기후변화에 대해서라고 우연히 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어쨌든 그거 너 이 변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너는 in line with 뭐와 일치하는 거냐면 97%의 과학자들과 같은 입장인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나데이 법비구문입니다. 사회에서 너 소외된 계층이 아니라 과학자들과 같은 입장이에요. 이 과학자들은 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 기후변화라는 것은 발생되어지고 있습니다라고 주장되는 사람들인 거죠. 그죠? 이해가 되실까요? 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얘기에 쓰여 있지만 기후변화의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말을 하지 않는 경향성 그거 극복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실제로 너가 생각하면은 그거 괜찮은 거야. 왜냐하면 과학자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그 다음에 환경적 걱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떠려고 하는 시도냐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시도 속에 있습니다 라고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기후변화와 환경적 걱정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야. 그것이 어쨌든 다른 사람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첫 번째 방법은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incorporate라는 단어는 into라는 전치사를 쓰게 돼요. A를 B에 통합하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삶의 습관.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면 있어서 이 환경에 관련되어진 문제에 뭔가 친환경적인 방식을 지속 가능한 방법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관련된 걸 습관으로 삼아서 우리의 삶에 통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가장 재밌을 수 있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그것을 하게 되는데 너의 주변의 사람들과 그걸 했을 때 너는 즐거울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환경 변화의 문제 어떻게 보면은 뭐 텀블러 가져다 쓰자, 뭐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자 되게 지겨운 일일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번거로운 일일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다시피 그거 다른 사람과 같이 나누게 됐을 때는 그거 되게 재밌을 수 있어.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방법 두 번째로 쓰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앞에 있는 문장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쓰고 있어요. 공유를 하는 겁니다. 재미난 사실이라던가 혹은 전략들이라는 것을 share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보통 전치사 with를 쓰거든요.
A를 B와 공유하다. 사실과 전략을 친구들, 가족들, 이웃들과 공유를 함으로써 뭐에 대해서 공유를 하는 거냐면 살아가는 방식, 근데 어떻게 살아가? 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공유를 하게 된다면 의문사 더하기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투부정사의 명사적 기능이고요. 얘 같은 경우 전치사라는 친구 뒤에 의문사 더하기 투부정사를 쓰여져 있고 이거는 명사적 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방식들을 사람들과 나눔으로써 당신은 또한 어때? 지금처럼 변화라는 것에 이 동기라는 것을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동력이라는 걸 확산시킬 수, 퍼뜨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문장에 대해서 예를 들어주는 게 그래서 어떻게 건강한 경쟁이라는 걸 제안을 해보는 게 좋은데 어떤 거에 대해 쓰레기에 대해서 혹은 에너지를 쓰레기 줄이는 거 에너지 줄이려고 하는 노력들에 대해서 경쟁이라는 것을 좀 제안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너의 가까운 네트워크, 말하자면 너의 가까운 이 사람들이 참여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지금처럼 너의 걔네들의 영향이라는 것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영향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쓰레기라던가 에너지라는 거겠죠. 여기 표시가 또 안 돼 있는데 리덕션입니다. 감소하는 영향이라는 것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get이라는 친구도 오형식이기 때문에 목적어, 목적격 보어를 취하고요. 둘의 관계가 수동이다 보니까 요거는 PP 형태의 분사를 쓰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죠. 기본적으로 한번 어법이나 뭐다 다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얘는 전반적인 글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런 거죠. 어때?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 이거 극복하자. 안 하는 거 극복하자. 얘기해야 돼. 기후변화에 대해서. 왜냐면 이거 기후변화에 대해서 만약에 네가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너 괜찮아. 대부분의 과학자들도 같은 입장이야. 97%도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입장이야.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방법들에 대해서 아래는 열거를 해주고 있죠. 보통은 사람들과 나누는 게 좋겠습니다. 혹은 어떻게 재미난 방법들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은 막 어렵게 쓰여져 있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노란색으로 칠해진 어휘 부분 그리고 어법 중간중간에 중요한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아까 뭐 share이란 단어는 with랑 다닙니다. 뭐 incorporate란 단어는 into란 단입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이런 식의 표현들은 덩어리로 암기를 하셔야지 우리가 해석할 때도 편하겠지만 영작 시험으로 나왔을 때도 편하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이 빠르죠? 저희는 첫 번째 수업이 아니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자, 4-2번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편안하면서 어쨌든 간 보완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걸 만드는 것이 아이들이 글쓰기 과제에 있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 도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글쓰기 과제라는 것을 선정을 할 때, 글쓰기 과제를 선정을 할 때 그걸 어디서 하는지 간에 집에서 하던 학교에서 하던지 간에 이더이라는 친구는 5어를 쓰죠. 네가 어디에서 하던지 간에 명령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당신이 너를 준비를 시키는지 set yourself up, setup이 설정하다, 설치하다잖아요. 대명사는 무조건 중간에 써야 되기 때문에 yourself를 중간에 쓰고 있죠. 너를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지. 만약에 네가 무엇인가를 써야 하는데 특정한 기간 동안에요. 라고 가정법을 씁니다. 얘는 가정법, 과거를 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에도 조동사의 과거를 쓰고 동사 원형을 쓰고 있죠. 가정법의 틀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런 거는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집에 쓰던 학교에서 쓰던 글쓰기 과제를 할 때 뭐를 생각해보라. 글쓰기를 할 때 너가 어떤 상태인지 설정하는 방식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야? 예를 들어주죠. 너가 너를 스스로 어떻게 설정을 해? 다시 말해 너가 차 한 잔을 준비할 수 있고 혹은 테이블탑 말하자면 데스크 같은 경우를 치울 수도 있죠. 그랩이라는 거는 동사 1번, 두 번째가 클리어, 치울 수도 있고요. 혹은 sit on comfortable desk chair, 어디도 앉을 수 있어요. 되게 편안한 의자에 앉을 수도 있고요. 네 번째, 너의 최고로 좋은 펜을 사용할 수도 있는 거 어떤 것일 것 같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혹은 다른 무엇인가 너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라고 물어보죠.
어쨌든가 무엇이든지 간에 whatever it is 이거는 복합 관계 부사로 쓰인 거 관계 대명사지만 이건 부사적 기능으로 쓰인 거라서 no matter what으로 바꾸실 수 있죠. 너가 어떤 식의 것을 선택하든지 간에 무엇을 제외하고 마이너스는 빼란 얘기니까 컵 한 잔을 제외하고는 커피 한 잔을 제외하고는 주제죠. 알아보십시오. 뭐를 알아보냐면 if절. 그래서 이거는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명사절이기 때문에 whether로도 바꾸실 수 있다. 너가 아이들에게 똑같은 이런 사치품이라는 것을 허락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십시오라고 얘가 주제문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어쨌든 글쓰기 과제를 하는 동안 너도 이렇게 뭔가 준비를 하잖아. 이 똑같은 거, 똑같은 이런 사치스러운 일들 애들한테도 허락해 줄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얘는 커피 한 잔 제거한 이유를 알겠죠? 애들한테는 커피는 해로운 거니까 커피 드시면 안 돼요. 자, 뒤에 보면 걔네들은요. 어차피 목이 마를 수도 있고요. 걔네들 충분히 따뜻한가요? 애들의 환경에 대한 확인입니다. 걔네들 목마른가요? 걔네들 충분히 따뜻한가요? 혹은 데스크나 테이블이 올바른 높이에 위치하고 있나요? 걔네들 눈에 태양이 있기는 한가요? 저 눈높이에 태양빛이 비치거나 뭐 이런 상황은 아닌가요? 걔네들 배고픈가요? 걔네들 펜이 뾰족하긴 한가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라는 겁니다. 이 글이 어렵진 않았거든요. 자, 그리고 걔네들한테 물어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ask라는 동사 자체가 기본적으로 사형식 동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적어를 두 개를 적게 되거든요. 걔네들한테 이것을 물어보세요. 걔네들이 글쓰기를 할 때, 더 편안하게 글쓰기를 할 때 필요로 하는 것 뒤에 목적어가 없죠? 그래서 what절 쓰고 있어.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단순한 점검, 이 모든 단순한 점검, 걔네들이 정말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 점검을 하는 것이 아마도 짜증스러움을 주는 일일 수 있습니다. 짜증스러운 일일 수 있죠. 왜냐면 신경 쓸 게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너의 과제 자체를 걔네가 글 쓰는 과제 자체를 뭐 할 수도 있어? 조금 지연시킬 수도 있죠. 미루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걔네들은요. 어때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렇게 아이들로 하여금 얻도록 성공이라는 거 읽기라던가 쓰기에 있어서 성공이라는 걸 얻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알 수 있다는 점에서 enable이라는 친구 때문에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에 지금 to 부정사 쓴 거고요. 이 친구도 그래서 to 부정사 쓴 겁니다. 그 성공이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되는데 긍정적인 측면에서 그 성공을 볼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글쓰기랑 읽기를 할 때 너무나 이런 환경이라는 게 잘 갖춰져 있다 보니까 너무 즐거운 거야, 이 행동이. 그러니까 애들이 성공적으로 그 행동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긍정적인 측면으로 그 행동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죠? 읽기랑 쓰기에 대해서. 당신은 또한 알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이니까 추가적인 얘기. 무엇을 또한 발견할 수 있냐면 아이들이요 더 빨리 그죠 get quicker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제들을 더 빨리 할 수 있게 되고 걔네들 스스로가 그것들을 시간이 가면서 통제를 할 수 있게 되면서 걔네들에게 뭐를 제공해 줄 수 있게 되냐면 당신은 도구를 제공해 줄 수 있는데 아이들 스스로 행복할 수 있도록 글쓰기를 할 때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들을 제공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인 거예요. 얘는 어법이 좀 많긴 한데 짝수번이 아마 어법이 안 들어간다고 그래서 제가 가볍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내용은 어렵진 않습니다. 너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너도 글쓰기를 할 때 이런 거 점검해 보잖아. 그러면 아이들도 이런 걸 좀 점검해 보는 건 어떨까? 그러면서 이런 거 하는 것이 애들한테 성공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맞죠? 자, 3번. 엔지니어링, 공학이라는 것 자체가 반영을 해주고 내표를 해주는데 사회, 그 공학이라는 것이 제공하는 사회의 다양성이라는 것을 반영해주고 얘네들을 나타내준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앞에 이제 조그맣게 한글로 쓰여져 있지만 공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합니다. 공학이 이제 사회를 도와주게 되고요. 그래서 공학이라던가 공학자들이 어쨌든 사회의 일부분이 되죠. 공학이 어쨌든 지금 이건 공학은 이제 좀 정리를 해볼게요. 공학은 사회를 위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공학에 해당이 되는 게 공학과 공학자죠.
공학자는 당연히 이 사회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되죠? 자, 그래서 당연히 따라서, 그러므로 따라서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가 중요하냐면 걔네들이요. 제가 밑줄로 표시를 해뒀어요. 공학이라든지 공학자들, 걔네들이 사회, 걔네가 부분으로 속해져 있는 사회를 나타내 주는 것, 혹은 그리고 걔네들이 충족을 해야 되는 미터 니즈, 그죠? 충족해야 되는 사회라는 것을 대표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뭐 한다고? 사회의 구성원이 되셔야 되고, 구성원이 돼야 하고, 당연히 필요한 것을 충족시켜 주셔야 됩니다. 되시겠죠? 그거에 대한 예를 들어주는 게 로열 아카데미 엔지니어링 공학 로열 아카데미 여기가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냐면 다양성이라는 걸 촉진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평등함, 그 다음에 다양성, 그 다음에 모두를 참여시키는 그러니까 중요한 어떻게 보게 되면 걔네들의 전략, 다음 5년이란 기간 동안 걔네들의 전략이라는 걸 잘 운영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전술 이런 거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다양성을 촉진하는데 얘네들 몰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양성을 촉진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학자들, 공학원, 아카데미니까 공학 학교가 기본적으로 어떤 거? 다양성이라는 거를 추구하고요. 다양성이라는 거는 지금 사회의 모습이죠. 그럼 다양성이라는 걸 추구한다는 게 뭐냐면 얘네들 평등함이라는 거를 주셔야 되고 얘네들 다양성이라는 거를 허락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모두를 참여시킬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해 또 예를 들어주는 게 이 사람 누구냐? 빨간색 표시가 되어진 이 친구는 앞에 있는 이 사람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사람의 리뷰예요. 이 AI에 대한 리뷰를 제롬 이 사람이랑 했는데 이 사람이 그래서 어때? 미국의 전략 AI에 대한 전략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쨌든 간 주장을 하는 바에 따르면 그죠? 제롬이랑 했던 그죠? AI의 리뷰죠. 리뷰라는 것이 결국 AI, 영국의 AI를 형성하게 됐고 요거 같은 경우 여기까지 후즈라는 친구가 해당이 되는 얘기는 여기까지 결국 댄 웬디 홀이라는 사람의 리뷰, 인공 AI에 대한 리뷰를 제롬 프레젠티랑 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영국의 AI 전략이 형성이 됐대요. 어쨌든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사람이 어쨌든 주장한 바에 따르면 결국에는 공학이죠. AI가. 갑자기 AI가 왜 나왔나요? AI가 공학의 하나의 사례로 나온 겁니다. 결국에는 이 AI라는 걸 통해서 결국 뭐에 대한 AI에 대한 윤리학의 그죠? 얘네들 윤리학에 대한 설립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결국에는 다양성이라는 문제라는 것을 다루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요. 이거에 대한 이제 공학학교에 대한 걸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 플러스 예시 2번에 해당이 되는 게 지금 AI의 선구자가 AI가 공학이니까 이 사람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윤리학이라는 거는 사실 사회와 관련이 있죠. 윤리학. 이런 거를 생각을 할 때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다루어야 되냐면 얘네들 다양성이라는 것이 주는 문제, 다양성의 문제를 어쨌든 해결을 좀 하셔야 된다. 이거를 의미한대요. 그리고 이것은 빈번하게 어떻게 언급이 되냐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인용이 되는데 만약에 그 시스템이 다양하지 않다면 그것은 윤리적이지 않다는 말로 종종 인용이 되기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AI 공학은 기본적으로 윤리학이라는 것을 설립하는 AI 속에서 윤리학이라는 걸 설립한다는 거는 결국 다양성 문제를 해결하세요 라는 말과 같은 건데 결국에는 만약에 이 공학이라는 거, 이 체계 안에 다양성이 없어? 얘가 다양하지 않아? 다양성이 없어? 그럼 윤리학도 없어. 이 얘기하는 거야. 결국엔 여기 윤리학에 반드시 넣어야 돼. 이런 말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되시겠죠? 그리고 AI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떠받치고 있습니다. 공학체계, 미래의 공학체계. 그러니까 AI는 공학이야 라는 말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AI 체계의 발전이라는 거, 동명사주어, 그것은 결국에는
공학자들에 있어서 되게 주된 도전, 중요한 도전이 될 겁니다. 인 거야. 그렇죠? 공학이라는 게 AI가 미국이란다. 공학에 있어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 AI라는 거는 사회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미래의 AI, 미래의 공학이라는 것은 당연히 AI라는 친구가 공학이라는 걸 떠받칠 거기 때문에 이 AI 체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공학자들한테 너무나 중요할 거야. 얘기하는 거죠. AI가 공학으로서 너무 중요해.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공학에서의 모든 영역과 마찬가지로 사회를 위해서, 사회를 봉사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사회는 이해가 되어져야 되고 참여가 되어져야 되고 표현이 되어져야 됩니다. 되게 넓은 범위에서요. 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공학이라는 모든 영역에서처럼 사회를 위해서는 공학이 마지막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는 게 공학이라는 측면에서 공학을 사회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게 사회라는 것은 이해가 되어져야 되고 사회 속에 참여가 되어져야 되고 사회 속에 나타나줘야 된다는 거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되죠? 공학과 AI는 사회를 제대로 섬기기 위해 다양성과 포용성을 반영해야 되며 이거는 윤리성과도 직결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윤리도 있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글이었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앞쪽에는요.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내용이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앞에 같은 경우에는 공학이라는 것이 사회를 위해서 너무나 중요해 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거에 대한 중간에 예시를 들어주는 게 영국의 이제 말하자면은 이 로열 아카데미 오브 엔지니어링 얘네 같은 경우가 다양성을 추구하더래. 다양성이라는 거는 사회에 대한 모습이니까 공학이라는 분야에서 사회라는 걸 생각하고 있어. 이걸 보여줬던 거고 그 다음에 댄 웬디 홀이라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AI라는 거의 전문가였는데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AI라는 거는 공학에 되게 중요한 분야이고 이 사람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AI 내에서 윤리학이라는 것 자체는 다양성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같아. 이런 거거든요. 결국에는 AI라는 거, 공학이라는 것에서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거기 안에 윤리가 들어있고 다양성, 사회의 문제랑도 관련이 있어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신 거죠? 이 부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다양성이 없으면 다양하지 않으면 윤리라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다양해야 돼. 윤리라는 것 자체가 다양성 속에서 존재를 해. 그래서 마지막 여기 있는 부분은요. AI가 공학이라는 거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AI를 발전시키는 것 자체가 공학자들한테 되게 중요한 과제야. 인 겁니다. 그러니까 AI는 공학이야.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공학이라는 것의 모든 영역처럼 사회를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건 사회를 이해하셔야 된다. 인 겁니다. 공학과 사회는 여전히 관련성이 있다. 얘기로 마지막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말이 빠른가요? 그래도 이해하고 계신 거죠? 자, 넘어갈게요. 자, 4-4번. 자, 미국인의 정신. 자, 미국인의 정신이라는 것은 어떤 것들을 포함하고 있냐면 이러한 믿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 이런 믿음이죠. 동격의 믿음. 사람들인데 위기를 극복한 사람들은 되게 강인하고 감정적이지 않고 그리고 거의 모든 그죠? 영국식의 표현이 있어요. 영국식의 미국 표현.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 Keep a stiff upper lip이라고 했죠. 뻣뻣한 위쪽, 윗입술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잘 안 하는 겁니다. 과묵하고 되게 강인하고 이런 모습을 꽉 다물고 있는 모습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요거의 미국 버전과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영국에도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거의 미국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 사람들 마음에도 위기를 극복한 사람들은 강한 사람입니다. 라는 마인드가 강한 거죠. 그러나가 나왔기 때문에 앞에 있는 얘기랑 조금 달라졌나 봐요. 그런데 이 연구조사는 되게 건설적인 방식들, 그러니까 다양하면서 역경이라던가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에 대해 되게 건설적인 방식을 탐구했던 조사였는데 예를 들면은 위기라는 것이 이제 위기라는 것이 가져다 줬던 스트레스들 이런 역경들 이 연구가 어쨌든 이 관점 앞에 있었던 관점에 대한 모순을 제기합니다. 그래 기본적으로 미국 사람들 생각에서는 강한 사람들 위기를 극복한 사람들은 강해였는데 연구조사를 봤더니 아니 그거 아니던데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하로 연결한 거예요. 그럼 결과를 봤더니
결과치가 나타내주는 건 감정적 표현, 예를 들면 너의 느낌을 말을 하는 겁니다. 뭐 하기보다는 걔네들이라는 것을 감추기보다 버틀이라는 걸 이제 담아두는 거잖아요. 그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오히려 증가되어지는 적응성과 성장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이 감정을 뭐 하는 게 중요하다? 감정을 표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토킹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whether절입니다. 뭐뭐 하던지 간에 확실하고 나오죠. 자, whether절 뭐뭐 하던지 간에 부사절로 쓰여져 있어요. whether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너가 두려움, 좌절, 화, 뭐 절망 혹은 어떤 다른 감정을 경험하던지 간에 부사절 명령문이에요. 명령문이고요. 이거 하란 얘기라서 이게 주제와 관련이 있죠. 그것들 여기서 봤던 이런 감정들 있잖아. 요거를 댐으로 받아요. 그 감정들을 공유하세요. 다른 사람들과. 이게 주제입니다. 결국 말하세요. 공유하세요. 얘기하는 거죠. 당신은요 훨씬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뭐 함으로써 더 나아질 수 있냐면 지금처럼 감정이라는 걸 표출함으로써 그리고 feel support 또 이게 동사 1번이죠. 더 나아질 수 있고요. 동사 2번 지지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부터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 너가 그 공유를 한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공유하세요. 얘기하는 거죠. 플러스 덧붙여서요. 어쨌든 간 너의 감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데 어때? 신뢰할 수 있는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거 나눌 수 있다는 이런 기회는 결국 너를 훨씬 더 나은 장소로 두게 될 거고 그 장소로부터 너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지점으로부터 너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죠. 네 감정에 관련된 표현을 친구들과 나누게 됐을 때 오히려 그걸 극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넬슨 만델라의 이야기를 마지막에 인용을 합니다. 넬슨 만델라가 말한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세요. 마치 그 어느 누구도 너를 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그러니까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아도 인생을 살아가. 그리고 너 스스로를 표현하세요. 명령문이니까 yourself를 쓴 거죠. 마치 모든 사람이 듣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것처럼 너를 표현하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는 그냥 침묵하면서 너의 인생을 묵묵하게 살아가겠지만 너의 느낌은 표현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너에게 듣고 있으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뭐 댓글에도 쓰시고 혹은 친구들한테 얘기도 하시고 아니면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하시면 좀 풀리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되시겠죠? 어쨌든 이 글은 쉬웠다. 이 3번 지문이 좀 어려웠던 것 같고요. 3번 지문은 이제 나눠드린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제 이해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다시 한번 옆에 공간이 있잖아요. 그 공간에다가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고 궁금하시면 또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